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규동이라고 불리는 그죠? 규동이 소고기인가요? 소고기 우동인가요? 하여튼 규동이라고 불리는 메뉴 이미지 판정하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비슷한 예제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걸 실습하기 위해서 이제 웹서버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걸 뭐 같이 설치해보고 그 환경도 같이 이제 만들어 보면서 진행할 거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요런 걸 실습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을 어떻게 구축하고 하는 것도 간략하게 빠르게 하는지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규동을 판정할 수 있는 PC가 뭐 좋은 PC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있는데 뭐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에서 IT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규동을 자주 먹고 있고 그 뭐 이 사람도 뭐 일주일에 1회 이상 규동을 먹는다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진을 보고 규동 메뉴를 판단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합니다. 목적이. 그래서 최근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음식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규동 사진을 전달하면 메뉴를 판정하고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기본 어떤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크래핑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 이미지를 다운받아 와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플리커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운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회원 가입도 필요하고 API도 그죠? 플리커라든지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특화된 API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API를 활용하면 라이센스를 지정해서 검색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 뭐 규동 이미지를 플리커에서 6060개를 찾을 수 있었고, 포토주에서 2만 개를 찾을 수 있었고, 뭐 인스타그램에서 61,722개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앞쪽에서는 이제 플리커를 사용한 예제가 있었잖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포토주라는, 그죠? 포토주라는 것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회원 가입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현재 시점에, 그죠? 이게 또 언제 회원 가입을 통해서 막힐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토주의 이제 검색 형식이 만들어 봅시다. 첫 우리가 파일링 이름이 규동 다운로드라는 것을 먼저 만들 텐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이제 다 완벽하게 이제 실습을 해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걸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도 사실은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틀린 걸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거랑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제가 쳐주는 이 어떻게 보면 틀리지 않는 이 코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랑은 조금 이제 좀 달라요. 분명한 거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은 개발하면서 이제 만날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그 포토주의 검색 API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HTTPS의 API의 포토주의
REST의 search public .xml이 있거나 또는 JSON이 있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요게 있거나 또는 JSON이 있거나 그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키워드에서 이제 여기서 규동이라는 걸 넣을 거예요. 규동이라는 걸 넣을 건데 이걸 또 그 일본어를 열심히 저도 공부는 했지만 아직 일본어 글자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이렇게 규동이라는 걸 나 처음에 이제 우동도 쳐보고 규동도 쳐봤는데 규동을 치니까 요렇게 이제 나와요. 그죠? 규동이라고 하는데 요걸 갖다가 복사해서 요렇게 일본어 자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일본어 글자도 입력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매개 변수에 뭐 키워드라는 여기에 매개 변수에 매개 변수에 지금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그죠? 키워드라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라는 것도 있고 저작권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프셋이라는 것도 검색 오프셋 생략하면 0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검색수 리밋이라는 것도 이렇게 저 안에서 저렇게 있다라는 것도 이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넣어보시면 자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그죠? 그래서 10은 이 결과가 데이터고 이런 여기에 보면 URL 사진에 대한 URL, 이미지 URL, 오리지널 이미지 URL, 썸네일, 그죠? 썸네일까지도 제공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그 URL 정보를 읽어와서 어떻게 이제 사진을 가지고 오느냐를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 일단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수집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포토주의 API 결과를 보면 원본이 여기에 보면 오리지널 URL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썸네일 작은 그림이죠. 그죠? 썸네일 URL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미지 자체를 이제 보고 싶다면 원본 이미지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 용도라서 썸네일 이미지 120 by 120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120 by 120 픽셀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토주에 이제 이미지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복 횟수를 지정해서 반복문을 돌릴 수 없고요. 그래서 그 무한 반복으로 API를 계속 실행해서 결과가 0이 나올 때까지 돌린다고 합니다. 돌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코딩에서는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 이제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루트 dir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이제 다운로드하는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저는 실습을 하면서 이미 이제 이런 걸 다 해보았죠. 그죠? 요거는 나중에 웹사이트에서 이제 다 할 거고요. 자, 이미지라고 불리는 여기에 이제 규동이라는 그걸 이제 다운로드한 결과입니다. 요거는. 근데 여러분도 요런 나중에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 이미지 폴더 안에 우리 앞서 작업한 여러 가지들 여기에 다 집어넣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 폴더 안에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도록 하고요. 자, 분류 대상 카테고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에 보면 카테고리즈에 보시면 이렇게 뭐 노멀, 그 다음에 베니, 그 다음에 내기, 그 다음에 치즈, 그죠? 그러니까 우동의 종류를 이렇게 만들어 놨나 봅니다. 우동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동의 종류가 최종 분류가, 그죠? 카테고리즈만큼 분류가 나와야 된다 뜻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일단 이런 폴더들을 저는 삭제를 하고, 그죠? 삭제를 하고 나중에 또 다시 반복 작업을 하겠지만 일단 반복이니까 1이라고 붙일게요. 1이라고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노멀 1, 베니 1, 애기 1, 치즈 1, 그죠? 이렇게 붙여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한 50개 정도, 이미지 사이즈 50 정도를 주고요. 이제 폴더마다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읽어오는 걸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이 코드는 이제 뒤에서 사용이 될 거니까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 아니면은 나중에 요거는 다시 추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이렇게 분류된다는 것 정도를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니까, 그죠? 자, 포토주라는 API의 JSON으로, 여기서는 예제에서는 XML도 있고 JSON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JSON으로 일단 여기서는 시작을 합니다. 자, 요렇게 API 위치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캐시 디렉토리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캐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에 저는 캐시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미리 저는 해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자, 캐시에 이제 받아온 걸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자, 여기 캐시입니다. 그죠? 여기 캐시인데 이런 그 파일을 이제 만들 건데 저는 여기 캐시는 있으니까 캐시 1이라는 것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시 디렉토리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먼저 이제 그 책에 있는 것처럼 그냥 위에서부터 함수부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찾는 df search photo, 사진을 찾는 함수를 이제 키워드를 넣으면, 아까 우리 앞에서 설명한 offset, 그 다음에 몇 개까지 찾느냐, 리밋 100개, 그죠? 디폴트 값을 넣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에 이게 나오는데요. 파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쓰는데 URL 파스를 하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import URL 라이브러리에 파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 이렇게 하나 쓰겠습니다. 그래서 파스 닷 포토 플러스 라고 해서 키워드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지금 뭘 하는 거냐 라는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 서치 함수를 바로 좀 불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코드를 그냥 따라 치면 되겠지만 입력하면서 사실은 이해를 하고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런 함수를 써봐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규동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까 규동이 어디 있었나요? 요거죠. 그죠? 여기도 있네요. 자, 규동이라는 글자가 이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규동 이렇게 들어가고, 자, 오프셋은 뭐 0으로 하고, 리밋 100개를 찾아라. 이렇게 뜨. 자, 그래서 먼저 이걸 이제 실행을 이렇게 해봅니다. 해보는데,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 자, 먼저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키워드를 출력을 하시면, 자, 보시면은 이런 글자가 나왔죠. 이게 뭐냐면, 이게 규동 맞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전에 프린트 키워드에서 먼저 같이 출력을 해보시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게 뭐냐? 이 쿼트 플러스라는 게 뭐냐?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좀 코멘트를 잘 다면 URL로 이동하기 위한 이제 쿼리 문자열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쿼트 플러스라는 게 쿼리 문자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나와 있는 이게 URL에 이제 뒤에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들어가는 거죠. 인코딩 돼가지고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게 뭐냐? 다시 이제 예를 들면 이걸 한번 해볼까요? 책에 놓지만 키워드 예를 들면 unenc 인코딩을 다시 풀어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파스에 쿼트 플러스 말고 그죠? 언쿼트라는 게 있습니다. 언쿼트 그죠? 언쿼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뭐 언쿼트 플러스도 괜찮고요. 자, 키워드를 집어넣겠습니다. 그죠? 키워드 enc였나요? 그죠? 키워드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잠깐만요. 나중에 키워드는 사용돼야 되니까 이걸 갖다가 enc로 제가 바꿀게요. 바꾸고 자, enc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헷갈리지 않게 실행을 해볼게요. 자, 똑같죠. 자, 키워드는 들어온 키워드 그대로 출력을 했고 키워드를 인크립션, 그러니까 인코딩 시킨 거죠. 인코딩 시켜가지고 프린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인코딩이 됐어요. 자, 이걸 갖다가 다시 언인코딩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죠? 키워드 enc가 이거였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다시 언인코딩을 시키면, 자, 프린트 키워드 언인코딩을 하면, 자, 어떤 결과가 나오나를 직접 실행해 보셔야 됩니다. 자, 뭐예요? 원래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원래대로 나왔다는 거죠. 그죠? URL에는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URL을 처리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파이썬에 관련된 어떤 문법이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나중에 자바로 구현되든 여러분이 C샵으로 구현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맞는 API를 쓸 거니까요. 그죠? 근데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URL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코드들을 이제 테스트했고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키워드 enc라는 것이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죠? 바로 지금 여기에 색깔 표시된 여기에다가 자, 요 결과가 들어간다라는 걸 이제 알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쿼리 문자열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쿼리 문자열을 키워드, 그죠? 우리 앞쪽에서 키워드, 카피라이트 뭐 등등 이런 게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프셋, 그죠? 요거 두 번째 문자, 그 다음에 리밋, 세 번째 문자, 그죠? 요거의 포맷, 그죠? 자, 뭐 파이썬 문법이니까 잘 모르더라도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보시면서 다음부터 쓰면 됩니다.
자, offset, 그 다음에 limit. 자, 이렇게 먼저.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뭐가 찍히는지 찍어봐야 알겠죠. 자, 쿼리가 어떻게 됩니까? 키워드는 규동이라는 글자가 들어갔고, 자, 요게 이제 이게 키고 이게 밸류죠. 그 다음에 요게 키고 요게 밸류고, 요게 키고 요게 밸류입니다. 그죠? 자, URL에 그죠? 값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죠. 이런 것도 하나의 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럼 이제 실제 URL을 이제 만듭니다. 앞에 포토 API가 주 API가 이거였죠. 자, 이거에 뒤에 슬래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슬래시 말고 물음표로 들어가겠죠. 자, 물음표가 들어가고, 자,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URL을 실제로 출력을 해봐야 되겠죠.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게 지금 자, URL이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키워드가 이렇게 들어가고, 자, 요게 이제 완벽한 URL이 된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완벽한 URL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직접 URL에 저는 넣어봅니다. 그죠? 이렇게 직접 넣어봐요. 넣어보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 결과를 받아서 쓸 거니까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됐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뭡니까? 캐시 DIR을 만들어야 돼요. 캐시 DIR에 이제 우리가 결국 최종 책에 보시면 이제 다운로드한 결과에 대한 그죠? 뭔가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캐시 URL을 여기서 이제 서치 포토에서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건 어디서 만들든 상관은 없지만요. 그래서 우리 앞쪽에 쓴 OS라는 걸 이용해서 디렉토리가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OS 패스에 EXIST 캐시 DIR이 없다면 좀 만들어줘라. make DIRs 캐시 DIR 해서 만들어줘라. 그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는 1이 됐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면 캐시 1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실행시키니까 만들어졌죠. 그죠? 자, 이렇게 직접 실행해 보면서 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캐시에 대한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캐시는 캐시 dir 플러스 캐시 dir이 뭔지 알죠? 자, 이게 캐시 dir입니다. 캐시 1입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슬래시가 당연히 없으니까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귤러 익스프레션 표현이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처리할 때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그죠? 레귤러 익스프레션 문법을 따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나오는 걸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계속 볼 거예요. RES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자, R에 나세 AZ 09 %샵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언더바로 다 바꾸고, 그 다음 URL에 있는 어떤 내용을 참조해라 라고 나오죠. 그죠? 자, URL이 요거는 여기가 아니라, 그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겠죠.
자, 요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과연, 참, 설명하려니까, 그죠? 자, 프린트 캐시부터 해봅시다. 자, 요렇게 나와요. 자, 이 결과만으로 보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캐시 디렉토리 밑에 이름이 땡땡의 슬래시.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이름을 같이 찍을까요? 자, 원래 이름이, 캐시 dir에 URL을 출력하면 되겠네요. 프린트 URL. 자, 원래 걸 한번 봅시다. 자, 원래 걸 해서 출력하니까 이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자, 포토주하고 다 펴졌는데, 그죠? 자, 여기에 보시면, 이름을 보시면, HTTPS. 요게, 그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언더바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점이 언더바로 바뀌었죠. 슬래시가 언더바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요런 문자들은 그대로 들어가고, 오프셋 이퀄도 그죠? 이렇게 바뀌었고. 자, 뭔지 알겠죠? 그죠? 여기에 있는 어떤 특정한 문자화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언더바로 지금 다 바꾸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캐시 이름을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좀 달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봐야 되는데, 우리가 re.suv라고 하면 이제 정규 표현식이 들어가겠죠.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정규 표현식입니다. 그렇죠? 표현식이고, 그 다음에 대상 문자열, 그 다음에 치환 문자, 문법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규 표현식은 검색 패턴이고요. 그다음 검색되는 대상 문자열이 대상 문자열이고, 그 다음에 치환 문자는 변경하고 싶은 문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괄호. 자,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 설명 한번 했습니다. 자, 대괄호 이렇게 있죠. 요거 대괄호입니다. 대괄호. 자, 이 대괄호는 일단 이렇게 해석하세요. 여러 문자 중 하나와 일치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A에서 G까지, 대문자 A에서 G까지, 숫자 0에서 9까지, 그 다음에 퍼센트, 그 다음에 샵과 일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앞에 요게 붙었죠. 요거. 그죠? 요게 붙었죠. 요거는 뭔 말이냐면, 맨 앞에, 여러분이 맨 앞에 사용될 경우에만, 맨 앞에 지금 사용됐죠. 이거는 문자 패턴이 아닌 것과 매칭입니다. 다르게 어떤 해석입니까? 그죠? 요게 아닌 것이란 뜻이에요. 이게 여기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그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 결과를 보시면은 슬래시는 저기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로 대치됐습니까? 이걸로 문자열이 대치가 된 거죠. 그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나는 이퀄도 그거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역슬래시 이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죠? 한번 찍어볼까요? 찍어보면, 자, 이퀄이 나올 겁니다. 자, 어떻게 돼요? 이퀄도 그냥 나오죠. 대치가 안 되고. 그죠? 아까 언더바였잖아요. 키워드 다음에, 그러니까 언더바였잖아요. 그죠? 언더바인데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패턴은 그냥 어딘가 복사를 해두세요. 다음에 또 써야 되니까요. 그죠? 자, 원래대로 바꾸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다시. 자, 그래서 여러 문자 중 하나와 일치한다는 의미고요. 그죠? 그래서 대괄호 요거와 요거 사이에 여러분이 원하는 문자를 여러 개 넣으면, 그죠? 문자열이 넣은, 그죠?
말이 좀 이상한데 문자 그러니까 넣은 문자 중 하나와 일치하면 매칭이 이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또 OR 개념이라는 거죠. OR 개념 그 중에 하나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우리 대괄호 안에 많은 문자가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딱 한 문자와 일치한다. 그죠? 한 문자와 일치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A, B, C다. 이건 무슨 말이죠? 이거는 A or B or C란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문자열이 만약에 A다. 그죠? 그러면은 얘는 매치 함수 같은 경우도 있죠. 이거는 매치되었다. 매칭이 되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론 B나 C 같은 경우도 당연히 매칭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D는 매칭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맨 앞에 이제 이런 여러분이 그죠? R이나 이런 게 있죠. 여기 있죠. R 있죠. R이 있습니다. 그래서 R이나 이런 대문자 R 접두사죠. 접두사가 있으면 역슬래시 뒤에 있는 이런 문자열 있죠. 요거는 변화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햇 모양, 그죠? 햇 모양은 기본적으로 행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맨 앞에 사용될 경우에 해당 문자 패턴이 아닌 것과 이제 매칭 된다는 뜻으로도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중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여기 좀 플러스. 그죠? 그래서 별표는 애트리스크라고 부르는데 얘는 뭐 0회 이상. 그죠? 안 나와도 되고 나와도 되고 뭐 이런 뜻이고요. 플러스는 반드시 그 패턴이 1회 이상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A에서 G 뭐 이런 패턴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반드시 한 번은 나와야 된다는 뜻으로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그죠?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좀 알아야 될 게 뭐 이런 식으로 뭐 N, M 이렇게 해서 요거는 뭡니까?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한다 라는 뜻입니다. 뭐 요것도 문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런 것도 좀 찾아보시면 그죠? 좋겠고요. 뭐 정확히 n번만큼 반복한다. 그죠? nm은 n회 이상 n번 이하 반복한다. 그죠? 그 다음에 뭐 n번 이상 무한히 반복하고 무한히 일치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물음표 같은 경우에는 0회 또는 1회 반복한다 라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의 A, D 이거는 뭐라고 여러분이 해석하겠습니까? 이거 A 그리고 B 그리고 C 그리고 D가 아닌 문자열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요런 식의 이 설명만 또 듣고 뭐 이해하는 게 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직접 다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똑같은 캐시에다가 제가 제 핸드폰 번호 그죠? 010 09 별표 6 제 번호는 6 그죠? 퍼센트 달러 햇 뭐 이런 모양이 있다. 그죠? 이거 프린트 해보면은 자 이렇게 찍히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내 전화번호만 출력해봐라 라고 하고 싶어요. 내 전화번호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ra.serve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죠? 내 전화번호만 한번 출력을 해봐라. 이겁니다. 그죠?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자, 캐시 들어온 것을 다 공백으로, 공백도 아니죠. 그냥 빈칸도 아닌, 그죠? 그걸 없애라. 그죠? 그러면 앞에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여러분 뭐를 집어넣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요렇게 시작을 하겠죠. 자, 요렇게 시작을 하겠죠. 여기 이제 뭘 집어넣을 겁니까? 여기 뭘 집어넣을 거예요? 이제 매칭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뭐 퍼센트도 있고 뭐 달러도 있고 햇도 있고 별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고, 그죠? 이걸 갖다가 이걸로 대치시키라는 뜻이겠죠. 실행을 해보면은 샵이 빠졌네요. 여기에, 그죠? 샵 넣으면은 전화번호가 제대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어떤 텍스트에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사용해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 이해되죠? 직접 해보시면 되죠.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r.serve에 r 자 0에서 9 마이너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이렇게 하고 이거 어떤 결과 나올 것 같습니까? 그죠? 실행을 해볼게요. 재밌는 결과 나오겠죠. 그죠? 어때요? 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죠?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결과를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보시고, 요거 없애고 실행하면 되겠죠. 그죠? 여러 가지를 좀 테스트를 좀 해보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살펴보고 여러분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하면 재미난 결과를 아마 만들어 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함수 하나 만드는데 이제 대치하는 함수 하나 설명이 조금 길어졌죠. 어쨌든 함수는 완성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캐시의 존재가 있느냐, 그죠? 자, 캐시의 존재가 있느냐, 여기에 임포트 with 해놨죠. 그죠? 캐시의 존재가 있느냐, 위에 해놨네요. 자, 이게 위에 캐시의 존재가 있느냐인데, 위에, 이거는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캐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캐시 파일을. 그죠? 캐시 파일을 만든다고 했는데, 제이슨 형식으로 된 걸 읽어와요. 그죠? 읽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제이슨 형식으로 캐시 파일이 있으면 읽어오고, 없으면 URL을 검색해서 그걸 이제 세이브를 하거나 뭐 그러겠죠. 그래서 일단 자, 캐시 파일이 먼저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자, base.exist 캐시. 자, 캐시 파일이 있으면, 그죠? 제이슨 같은 경우에도 또 임포트를 또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자, 임포트 제이슨 이렇게 시켜주고요. 자, 제이슨
로드, 그죠? 오픈, 이제 캐시 파일이 있으면 읽어드려라. 인코딩 UTF-8로 읽어드려라. 현재는 우리는 없죠, 그죠? 없는데 없다면 이제 사이트에서 읽어보라는 뜻입니다. 그죠? 사이트에서 이제 읽어올 겁니다. 그죠? 플러스 URL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퀘스트도 아직 안 해놨네요. 필요할 때마다 듣도록 합시다. import URL 라이브러리에 request as REQ로 합시다. 자, 그래서 REQ에서 이제 리트리브를 해줍니다. 그죠? REQ.retrieve. REQ.url retrieve를 이제 해줍니다. 그 URL을 이제 캐시 해주죠. 자, 캐시가 요거죠. 그죠? 검색해서 캐시에 캐시가 뭔지 한번 더 찍어 봅시다. 프린트. 자, 캐시만 찍읍시다.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자, 요게 캐시입니다. 요게 API에 들어가는 이제 URL이고, 그죠? 요게 캐시 캐시 파일 이름 이거요. 그 다음에 요게 접근하는 URL입니다. 그죠? 접근하는 URL이에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리밋이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걸 요렇게 이제 찍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리퀘스트에서 이제 URL 리트리브를 하게 되면, 지금 책에서는 주의를 주는 게 항상 슬립을 좀 하라고 돼 있죠. 그죠? 왜 그러냐면 사이트에 직접 실시간으로 접속하면 이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죠? 타임을 좀 줘라. 1ms 정도라도, 그죠? 타임을 주고 접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임 슬립을 해서 이렇게 이제 1초마다 접근을 하게 하고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서치 포토가 이렇게 좀 길어졌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읽어오거나 캐시가 있다면 읽어오거나 없다면 URL 직접 찾아가지고 직접 이제 넘겨주겠죠, 리퀘스트를. 그죠? 자, JSON load 오픈, 자, 캐시 R, 그다음에 인코딩 UTF-8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실행을 하기 전에, 자, 일단 캐시 1 폴더가 이제 비어 있는 게 이렇게 보이죠, 그죠? 자, 실행을 해봅시다. 자,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제 시간이 걸리죠. 그죠? 멈추고 있죠.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끝났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름이 지금, 그죠? 정보가, 그죠? 여기에 캐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정보가 들어가는지는 이미 우리가 타이핑을 이제 다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파일을 이제 텍스트 파일이겠죠, 그죠? 이 파일을 이제 저장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는 걸, 그 규동에 대해서 100개 정도 찾아보는 걸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모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반복해서 이제 실제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코드를 계속 이어간다는 거죠. 자, 이제 사용되는 함수 하나를 이렇게 서치 포터, 정보, 그러니까 포터에 관련된 정보를 이제 받아와서 캐시에 이제 넣는, 그죠? 끝까지 보고 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다음 차시에 계속 다음 함수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